경로당, 긴장감이 감도는 윷놀이판. 이복남이 만수의 귀에 급히 속삭입니다. 형님, 지금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그냥 도망치세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만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손에 쥔 육가락이 떨립니다. 만수가 육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섭니다. 어이, 만수 형님, 왜 갑자기 가버려? 만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로당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달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충남의 작은 마을, 이름조차 특별할 것 없는 그곳에 자리한 경로당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빛이 마루 위를 비추고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여느 때처럼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김만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72,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한 만수는 창가 옆자리에 앉아 육가락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오늘도 내 차례로군.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한 말만 짧게 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이 경로당에서 윷놀이를 할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비록 말은 적어도 육가락을 던지는 그 순간만큼은 만수의 얼굴에 작은 생기가 돌았으니까요. 윷놀이는 만수에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이유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수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삶이었으니까요. 원래 만수에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 희선, 둘째 딸 정선, 그리고 막내 아들 연준. 세 아이 모두 착하고 부모님을 잘 따르는 자식들이었어요. 희선과 정선은 자매답게 사이가 좋았고 연준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며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만수와 아내 오경부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행복했어요.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시절이 있었어요. 만수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희성과 정선이 20대 시절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실족사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산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수와 경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환하게 웃으며 손 흔들던 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만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경부는 소리내어 울부짖었고 만수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경부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악몽에 시달렸어요. 만수는 그런 경분을 안아주며 함께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희선의 나이 26, 정선의 나이 24이었습니다. 그 후로 만수 부부는 남은 아들 연준에게 더욱 매달렸습니다. 연준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결혼도 미루고 부모님 곁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주말이면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만수와 경부는 연준이 있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연준이 웃으면 만수도 따라 웃었고
연준이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면 경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준은 부모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33살, 아직 젊은 나이였어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만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경부는 울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연주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만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먼저 보낸 만수와 경분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경분은 매일 밤 자식들 사진을 보며 울었고 만수는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세 자녀가 모두 미혼으로 죽었기에 손주도 없었습니다. 다른 집은 손주들이 와서 떠들썩하지만 만수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명절이면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만수의 집은 그저 고요했어요. 경부는 가끔 이웃집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만수는 그런 경분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오랜 세월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 오경분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71살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부는 자식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천천히 죽어간 것이라는 거리요. 경부는 죽기 전날 밤 만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아이들 좀 보고 올게요. 만수는 경분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 나도 곧 갈 테니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경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으니까요. 경분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만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에 돌아왔을 때 만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경분이 앉아있던 거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앉아 경분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만수에게 경로당은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고 자식들과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만수는 매일 아침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에는 친하게 지내는 이웃 노인들이 있었고 가끔 찾아오는 친동생들과 조카들도 있었어요. 동생들은 만수를 걱정하며 자주 연락했고 조카들은 명절 때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만수는 그들에게 고마웠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아마 진작 세상을 등졌을지도 모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속 깊은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습니다. 만수는 그렇게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지만요. 밤이면 여전히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고 경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을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수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로당 안의 공기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윷놀이를 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둔 경로당 운영비를 걸고 큰 판이 열리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경로당 운영비는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었습니다. 난방비, 전기세, 간식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조금씩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경로당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기 시작했고 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보조금을 알아봐 준다고 했지만 당장 급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윷놀이로 판을 벌여서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자고요.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어르신들은 동의했습니다. 이 경로당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만수는 윷가락을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 경로당은 만수에게 마지막 안식처였으니까요. 여기서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더 밝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윷가락을 꽉 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희선아, 정선아, 연준아, 그리고 여보. 오늘 하늘에서 나를 좀 도와줘. 만수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윷놀이가 시작되자 경로당 안은 금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윷가락이 마루 위에 떨어질 때마다 어르신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무릎을 치며 아쉬워했어요. 만수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이웃 노인들이 저마다 윷가락을 던지며 한마디씩 했어요. 아이고, 도가 나왔네. 이번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웃음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운영비를 건 판이라는 게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윷가락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경로당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춘호였습니다. 올해 75 마을에서 유지 출신으로 알려진 박춘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박춘호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마을에서 목소리가 큰 편이었어요. 박춘호가 들어서자 경로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춘호를 쳐다보았어요. 오늘 판이 제법 크다고 들었는디 나도 한번 끼어야겠소. 박춘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박춘호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박춘호와 만수는 사실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마을 일로 의견이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어요. 박춘호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승부를 내봅시다. 이 판에서 이기면 운영비 관리도 맞는 걸로 하죠. 순간 경로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운영비 관리를 맡는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로당의 재정을 책임진다는 뜻이었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의 주도권을 쥐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만수는 박춘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춘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운영비는 우리 모두가 모은 돈이요. 그걸 가지고 내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잘못 말했소. 운영비를 걸자는 게 아니라 이 판에서 이긴 사람이 운영비 관리를 책임지자는 거요. 어차피 우리 모두 경로당을 위하는 마음은 같지 않소? 그럼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사람이 맞는 게 맞지 않겠소? 박춘호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박춘호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박춘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신가 보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 판에서 진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긴 사람만 운영비 관리를 맡는 걸로 하죠. 그리고 이긴 사람은 앞으로 경로당 지붕 수리비도 책임지는 걸로 하고요. 이번엔 더 큰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붕 수리비까지 책임진다는 건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긴다면 경로당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육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박춘호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거부할 명분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만수의 옆에 앉아있던 이봉남이 살짝 몸을 기울이며 만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봉남은 만수와 같은 마을에 사는 70살 노인으로 만수보다 2살 아래였지만 만수를 형님처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봉남은 젊은 시절부터 만수와 가까이 지냈고 만수가 자식들을 잃고 힘들어할 때도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만수 형님, 오늘은 절대 유출 던지면 안 돼요. 이봉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려 이봉남을 쳐다보았어요. 이봉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봉남이? 만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봉남은 주변을 살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판 함정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박춘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함정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만수는 이봉남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이봉남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를 믿으세요. 오늘은 유출 던지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박춘호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큰 판을 벌이자고 하는 게 수상합니다.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봉남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봉남이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유출 던지지 않으면 경로당을 지킬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판에서 누군가는 이겨야 하고 그 사람이 운영비를 관리하고 지붕 수리비도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만수가 빠진다면 다른 어르신들 중 누군가 그 부담을 져야 해요. 만수는 박춘호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박춘호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육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박춘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대체 박춘호가 무슨 속셈으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경로당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고 박춘호는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만수는 육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봉남은 만수의 팔을 살짝 잡으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형님, 제발 오늘은 참으세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믿어주세요. 만수는 이봉남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봉남은 만수를 속일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봉남이 잘못 본 거라면? 만약 박춘호가 정말 경로당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라면? 그렇다면 만수는 경로당을 지킬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경로당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지붕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마 전 비가 왔을 때 저 틈으로 빗물이 떨어져서 마루가 젖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양동이를 받쳐놓고 윷놀이를 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경로당은 만수에게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곳이었으니까요. 만수는 다시 육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와 육가락이 미끄러웠어요. 만수는 육가락을 꽉 쥐고
박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춘호도 만수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경로당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경로당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윷놀이판은 이제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요. 운영비가 걸려 있었고 경로당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육가락이 마루에 떨어질 때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박춘호는 여유롭게 앉아서 차를 마시며 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만수에게는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획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만수는 육가락을 쥐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복남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함정이 있다는 말,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만수 형님 차례입니다. 한 어르신이 만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경로당 안의 모든 시선이 만수에게 쏠렸어요. 만수는 천천히 육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육가락은 묵직했고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와 미끄러웠어요. 만수는 육가락을 던지려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복남이 만수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려 이복남을 쳐다보았어요. 이복남은 주변을 살피며 만수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님, 지금 던지면 큰일 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복남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만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큰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큰일이란 말입니까? 복남이 대체 무슨 소리요?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복남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형님. 도망치라는 말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윷놀이판에서 도망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운영비가 걸린 이 중요한 판에서요? 하지만 이복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복남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수는 평생 이복남과 함께 살아왔고 이복남이 한 번도 만수를 속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겁니다. 만수는 육가락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만수를 쳐다보았어요. 만수 형님, 왜 안 던지십니까?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복남의 경고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윷을 던져야 할까요? 만수는 박춘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춘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수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소? 다른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에 쥔 육가락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경로당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천장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며 만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희선아, 정선아, 연준아. 너희들 일하면 지금 뭐라고 말했을까?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희선은 항상 신중했어요. 아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곤 했죠. 정선은 용감했습니다. 아빠, 직감을 믿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연주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죠.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만수는 육가락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로당 안의 어르신들이 모두 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춘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경로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이, 만수 형님, 어디 가십니까? 한 어르신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만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만수 형님, 왜 갑자기 가버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경로당을 빠져나와 마을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니, 걷는 게 아니라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만수는 왜 자신이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복남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뿐입니다. 경로당 안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했어요. 만수가 갑자기 도망친 이유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박춘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박 형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만수 형님이 나가버렸는데. 박춘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불만의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소? 만수 형님이 빠졌으면 우리끼리 계속하면 되지 않소? 어차피 윷놀이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박춘호의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했어요. 윷놀이는 이미 시작되었고 운영비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육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육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복남은 만수가 나간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수가 자신의 말을 믿고 나간 것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제대로 본 게 맞을까요? 어젯밤 박춘호의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랐어요. 박춘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판을 벌이면 만수가 분명 끼어들 거요. 그때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요. 이복남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계획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복남은 육판을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도 이 판에서 빠져야 할까요? 하지만 만수와 달리 이복남은 증거가 없었어요. 단지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뿐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잘못 들은 거라면? 그렇다면 만수에게 헛된 걱정을 시킨 것이고 경로당에도 피해를 준 셈입니다. 이복남은 혼란스러웠어요. 윷놀이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춘호는 육가락을 던지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오늘은 내 운이 좋은가 보오. 육가락이 마루 위에서 모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박춘호는 말을 움직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복남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편 만수는 마을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쯤 만수는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어요.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만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경로당을 버리고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이복남의 경고를 믿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만수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한가운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만수는 정자나무 아래 앉아 멍하니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정자나무 아래 앉아있던 만수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등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만수는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도망친 걸까요? 이복남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막았을까요? 만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경로당에 남아있던 어르신들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비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까요? 멀리서 경로당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호성과 고함 소리가 뒤섞여 바람을 타고 전해졌어요. 누군가 이긴 모양이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려 경로당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수는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길 저편에서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만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복남이었습니다. 이복남은 숨을 헐떡이며 만수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형님, 이복남이 만수 앞에 도착해서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만수는 벌떡 일어나 이복남을 붙잡았어요. 복남이 무슨 일이요?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복남은 몇 번 숨을 고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복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만수는 이복남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요? 왜 나더러 도망치라 했소? 이복남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저 판은 조작됐습니다. 만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조작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조작? 무슨 소리요, 복남이? 이복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우연히 박춘호 집 앞을 지나가다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박춘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판을 벌이면 만수가 분명 끼어들 거라고요. 그때 계획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만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복남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오늘 아침 일찍 경로당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요. 그리고 육가락을 살펴봤어요. 형님, 박춘호가 유체 장치를 해놨습니다. 장치라니? 만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복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육가락 안쪽에 아주 작은 추를 넣어놨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요. 그 추 때문에 육가락이 특정 방향으로만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춘호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만든 거예요. 만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박춘호가 그런 짓을 했다니요? 윷놀이에 장치를 해놓다니 그건 사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말린 겁니다. 형님이 그 윷을 던지면 분명 지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형님이 이기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모함할 수도 있었고요. 어떻게든 형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거였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춘호가 그런 비열한 수를 쓰다니요. 그것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됐소? 만수가 물었습니다. 이복남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춘호가 이겼습니다. 모든 판을 다 이겼어요. 마치 신이 내린 운처럼 육가락이 계속 좋은 쪽으로만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감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게 조작된 거라는 걸요. 만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복남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육가락을 확인해 보자고요. 하지만 박춘호가 버럭 화를 냈어요. 나를 의심하는 거냐고 증거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육가락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박춘호가 이미 육가락을 챙겨버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복남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님이 도망친 탓에 분위기는 더욱 춘호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형님이 겁을 먹고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춘호가 당당하게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만 이상하다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만약 자신이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함께 이복남의 편을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증거는 없소? 만수가 물었습니다. 이복남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춘호가 육가락을 집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이라면서요. 어르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노는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쩌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의 비열함에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자신이 도망친 것에 대한 후회도 밀려왔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어떻게 됐소?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복남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춘호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약속대로요. 그리고 지붕 수리비도 박춘호가 낸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만수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정자나무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경로당의 운영비가 박춘호 손에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로당의 주도권이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복남도 만수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선아, 정선아, 연준아. 아버지가 또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복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복남이. 당신 잘못이 아니요.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요. 만수는 이복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후회가 뒤엉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춘호에게 경로당을 내줘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경로당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경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다운 선택이었어요. 경분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도망치다니 실망했어요. 라고 했을까요? 만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복남이 만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어주었고 이복남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형님, 경로당에 가봐야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이복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못 가겠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복남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지금 박춘호가 경로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형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복남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따라 나섰어요. 두 사람은 함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안에서 박춘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운영비는 내가 관리하리다. 이제부턴 규율 있게 움직여야지. 박춘호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만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이복남이 만수의 등을 밀었습니다. 만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안의 어르신들이 모두 만수를 쳐다보았어요.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어이구, 만수 씨가 오셨네요. 박춘호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박춘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수 씨도 이제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제가 관리하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모든 지출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야 하고 제 허락 없이는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박춘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춘호가 사기를 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육가락은 이미 박춘호가 가져가 버렸고 어르신들도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로당 이용 시간도 정해야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계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하는 걸로 하죠. 박춘호의 말에 어르신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항의했어요. 5시는 너무 이르지 않소? 저녁 먹고 나서도 좀 있고 싶은데. 박춘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제가 운영비를 관리하는 이상 제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춘호 씨,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경로당은 우리 모두의 공간이요. 박춘호는 만수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만수 씨, 그날 판에서 도망치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수 씨는 그날 자격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춘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르신들도 만수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만수 형님이 왜 그때 도망갔을까?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운영비를 노린 건 아니었을까? 속삭임들이 만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만수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르신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산 것입니다.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복남이 나섰어요.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만수 형님은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박춘호가. 복남이 그만하시오. 박춘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그날도 이상한 소리를 했소. 육가락에 장치가 있다느니 조작됐다느니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건 옳지 않소. 어르신들은 이복남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복남은 답답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박춘호는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도망치지 말고 남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복남과 함께 박춘호를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로당은 박춘호의 손에 넘어갔고 어르신들은 만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며 만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복남이 옆에서 따라왔어요. 형님, 괜찮으십니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벅터벅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만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경분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또 실패했소.
자식들도 지키지 못했고 이제 이웃들마저 지켜내지 못했소.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희선, 정선, 연준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어요. 만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너희들을 지키지 못한 아비가 무슨 낯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나선 건지 모르겠구나. 만수는 자책했습니다. 세 자식을 모두 먼저 보내고 아내마저 떠나보낸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경로당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걸까요? 만수는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만수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만수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복남이 가끔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갔지만 만수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만수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노을처럼 지고 있구나.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끝나가고 있구나.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정선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연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경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일어나세요.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잃고 이제 남은 이웃들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경분과 자식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가족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는 걸까?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도 나는 이렇게 무기력했던가?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리를 맑게 해주었어요. 만수는 경로당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로당 회원들은 모두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안은 어두웠어요. 만수는 불을 켜지 않고 달빛에 의지해 안을 살폈습니다. 유판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유판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육가락은 어디 있을까요? 박춘호가 가져갔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육가락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만수는 경로당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찬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만수는 찬장 뒤편에서 육가락 한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육가락이었어요. 만수는 육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만수는 육가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복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춘호가 육가락에 작은 추를 넣어 놓았다고 했죠. 만수는 육가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육가락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어요. 겉으로 봐서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육가락을 마루 위에 던져보았습니다.
육가락이 굴러갔습니다. 만수는 결과를 확인했어요. 도였습니다. 만수는 다시 육가락을 집어들고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도가 나왔어요. 만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우연일까요? 만수는 다시 육가락을 던졌습니다. 또 도가 나왔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계속해서 육가락을 던졌습니다. 10번, 20번. 이상하게도 특정 몇만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도화개가 번갈아 나왔고 거리나 윷, 모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만수는 육가락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육가락을 비춰보았어요. 그때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육가락의 무게 중심이 이상했어요. 한쪽이 미세하게 무거웠습니다. 만수는 육가락을 귀에 가까이 대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육가락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육가락도 조작된 것입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춘호가 준비한 육가락이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경로당에 있는 육가락들을 모두 바꿔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가락을 사용하더라도 박춘호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증거를 찾은 겁니다. 만수는 육가락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박춘호가 부인하면 어떻게 하죠? 만수는 고민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망친 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복남이 경고했을 때 만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판에 끼어들면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요. 증거도 없이 박춘호와 맞서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만수는 물러난 겁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신중했던 것입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신중한 건 좋은 거예요. 정선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빠, 이제 행동할 때예요. 연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함께 있어요. 경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밝히겠다.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만수는 경로당을 나와 이복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이복남은 아직 자지 않고 있었어요. 만수가 문을 두드리자 이복남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만수는 품에서 육가락을 꺼냈습니다. 복남이 증거를 찾았소. 이복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수는 육가락을 이복남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육가락 안에 추가 들어있다는 것, 특정 면만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 이복남은 육가락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형님, 이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박춘호가 자기가 조작한 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소.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이복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박춘호의 사기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만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판을 벌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만수가 직접 육가락을 준비하고 박춘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복남은 걱정스러웠지만 만수의 결심을 보고 동의했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만수는 이봉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봉남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거요. 두 사람은 뜻을 모았습니다. 내일 경로당에서 다시 판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만수가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만수가 직접 박춘호와 맞설 겁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만수의 마음은 밝았어요. 거실에 도착해서 만수는 경분과 자식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얘들아. 아버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게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게요. 만수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만수는 그 웃음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만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이봉남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박춘호를 함정에 빠뜨리려면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어요. 만수는 조작된 육가락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몇 번을 던져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봉남이 경로당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만수가 다시 윷놀이 판을 벌이고 싶어 한다고요. 운영비를 되찾고 싶어 한다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춘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큰 윷놀이 판이 벌어진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수도 오랜만에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은 만수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만수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박춘호도 곧 나타났습니다. 박춘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경로당에 들어왔어요. 만수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만수 씨, 오늘은 도망가지 않으실 겁니까? 박춘호의 말에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박춘호를 쳐다보았어요. 박춘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오늘 다시 판을 벌입시다. 만수 씨가 이기면 운영비 관리권을 돌려드리지요. 하지만 만수 씨가 지면 앞으로 경로당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어르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번 판의 판돈이 엄청났어요. 운영비 관리권과 만수의 입지가 걸린 판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경로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육판이 펼쳐졌습니다. 박춘호가 육가락을 꺼냈어요. 만수는 그 육가락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박춘호가 가져온 육가락이었어요. 분명 조작된 육가락일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박춘호가 말했습니다. 판이 시작되었어요. 박춘호가 먼저 윷을 던졌습니다. 육가락이 마루 위에 떨어졌어요. 결과는 도였습니다. 박춘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움직였어요. 만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육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익숙한 무게감이었습니다. 만수는 육가락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개였어요. 만수는 말을 움직였습니다. 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춘호는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도하게 거리 번갈아 나왔습니다. 반면 만수는 그저 평범한 결과만 얻었어요. 어르신들은 박춘호의 운이 정말 좋다고 감탄했습니다. 박춘호 형님 운이 대단하시네요. 오늘도 박춘호 형님이 이기시겠는데? 어르신들의 말에 박춘호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판을 지켜보았어요. 이봉남은 긴장한 얼굴로 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판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박춘호의 말은 거의 다 들어왔고 만수의 말은 아직 한참 남아 있었어요.
누가 봐도 박춘호가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춘호는 의기양양했어요. 만수 씨, 이번에도 제가 이기는 것 같은디요? 박춘호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박춘호를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박춘호는 다시 윷을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말을 들여보낼 차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수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잠깐만.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만수를 쳐다보았어요. 박춘호도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만수 씨?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던지겠네. 박춘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지금은 제 차례인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말을 움직이려면 내가 윷을 던져야 하오. 그게 규칙 아니오?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의 말이 맞았어요. 박춘호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박춘호 앞에 놓인 윷가락을 집어들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경로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만수는 윷가락을 손에 쥐고 천천히 던졌습니다. 윷가락이 마루 위에 떨어졌어요. 결과는 도였습니다. 만수는 윷가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던졌어요. 이번에도 도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세 번째로 윷가락을 던졌습니다. 또 도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똑같은 면만 나오는데?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네 번째로 윷가락을 던졌어요. 또다시 도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도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놀라움에 휩싸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윷가락이 이상한 것 아니오? 박춘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만수는 윷가락을 들고 어르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윷가락을 보십시오. 똑같은 면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만수는 윷가락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마루 바닥에 내리쳤어요. 윷가락이 깨졌습니다. 부러진 윷가락 안에서 작은 금속 덩어리가 굴러나왔어요. 보십시오. 안쪽에 납덩이가 박혀 있습니다.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깨진 윷가락과 납덩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복남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럴 줄 알았어. 박춘호가 조작한 거예요. 경로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춘호를 쳐다보았어요. 박춘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요. 그건 오해요. 나는 그런 짓 안 했소. 박춘호가 부인했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납덩이를 집어들고 어르신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박춘호 씨는 윷가락에 납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판에서도 이긴 겁니다. 모두 사기였어요. 어르신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박춘호,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를 속인 거요? 운영비를 사기로 가져간 거요? 박춘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만수는 박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춘호 씨, 이제 진실을 말하시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박춘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박춘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로당 안의 모든 어르신들이 박춘호를 노려보았어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박춘호의 고백이 끝나자 경로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춘호를 쳐다보았어요. 박춘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춘호 씨, 왜 그런 짓을 했죠? 돈이 필요했다면 말했어야지요. 우리가 이웃 아닙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춘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미안하오. 사실 나도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았소. 경로당 운영비라도 손에 쥐어야 한다고 생각했소. 정말 미안하오. 박춘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춘호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춘호, 당신은 이제 경로당에 나올 수 없소. 우리를 속인 대가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춘호는 결국 경로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박춘호는 고개를 숙인 채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어요. 박춘호가 나간 후 이봉남이 운영비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박춘호가 경로당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이봉남은 통장을 어르신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다행히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춘호가 아직 손대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영비는 다시 모두의 손으로 돌아왔어요. 한 어르신이 만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만수 형님, 이제 운영비는 형님이 관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운영비는 우리 모두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맡기면 이번 일처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소. 여러 명이 함께 관리하는 게 좋겠소. 어르신들은 만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경로당은 다시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몇 명의 어르신이 함께 회계를 맡고 중요한 일은 모두가 함께 결정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만수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경로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만수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만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형님, 그날 도망치신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도망친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걸. 중요한 건 끝까지 마주하는 거였어. 만수의 말에 어르신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만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평생 많은 것을 잃었소. 세 자식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소. 그때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소.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망친다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었소. 어르신들은 만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고통을 겪었고 누구나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만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소. 문제와 마주해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만수는 이봉남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봉남도 만수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만수는 어르신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소.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소. 어르신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경로당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유판을 꺼내왔어요. 자, 이제 제대로 된 윷놀이를 해봅시다. 어르신들은 유판을 펼치고 새로운 윷가락을 꺼냈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깨끗한 윷가락이었어요.
윷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겼어요. 육가락이 마루 위에 떨어질 때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로당은 다시 예전처럼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복남이 만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님 잘하셨습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경로당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복남이.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윷놀이에 합류했어요. 만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만수도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만수는 그 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만수는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경분과 자식들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만수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얘들아. 아버지가 해냈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 만수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만수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내 자식들과 아내는 모두 떠났지만 이웃들이 내 가족이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 그로부터 며칠 후 만수의 바로 아래 동생 만석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은 올해 70이었어요. 만석도 얼마 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만석은 미혼으로 같이 살던 외아들 진태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태는 올해 38,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만석은 만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진정하고 나서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같이 삽시다. 서로 외로우니 의지하며 사는 게 좋겠어.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만석아, 우리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게 좋겠다. 만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만석과 진태는 짐을 꾸려 만수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빈 방이 2개 있었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과 진태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만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효자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큰아버지인 만수와 아버지 만석에게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조카 진태를 보며 아들 연준을 떠올렸어요. 진태도 연준처럼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만석도 만수와 함께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복남은 만석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만석을 환영했어요. 만석은 금세 경로당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만수 형님 동생이 오셨으니 더 좋네요. 어르신들은 만석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만석도 어르신들과 윷놀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만수는 동생 만석이 옆에서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만수, 만석, 진태 세 사람은 함께 밥상을 차려 먹었습니다. 진태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어요.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만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 자식과 아내를 모두 잃었습니다. 평생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만석과 진태가 함께 있고 이봉남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족처럼 함께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만수는 행복했습니다. 만석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형과 아들과 함께 살며 경로당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봉남과도 친해져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석은 형님 만수에게 고마웠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 만수는 경분과 자식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얘들아. 아버지는 이제 괜찮아. 만석이와 진태가 함께 있고 이웃들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하늘에서 편히 쉬어. 만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만수도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만수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만수와 만석은 함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두 형제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이봉남과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육판이 펼쳐졌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수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앞으로도 만수와 만석, 진태, 그리고 경로당 이웃들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